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미국은 윤석열을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 전쟁을 벌일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한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적 역량을 모아서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한다. 네, 이게 미국 정부의 베일에 가려진 뜻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따로 확인한 그런 내용인데 미국이 윤석열을 버렸다. 네, 이미 한겨레가 오늘 아침에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바이든도 그리고 장차 집권할 트럼프도 윤석열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의 한국 여행 권고 수준을 지금 1단계로 유지한 상황이죠, 미국이. 그런데 주한 미국 대사관 경보 메시지 링크는 적색 배너로 경보를 띄웠습니다. 윤석열의 계엄령 해제 후에도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시위 현장을 피하고 대규모 군중 집회, 시위 부근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미국 국민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 이 나라를 지킬 주권자 대한민국 국민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영국 외무부는 국가별 여행 권고 사항 중 한국 페이지에 한국에서 계엄 선포 후 전개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정치적 시위를 피하라 이렇게 경고문을 올렸습니다. 시위대한테 한국 정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홈페이지와 X, 옛 트위터 등에 현재 폭력 사태 없이 정치적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군중이 모이는 국회에 접근하지 말고 모든 정치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민주 시민들은 이런 거에 개념치 않는 분들이죠. 그러나 정부로서는 할 일을 해야죠. 집회 있는 곳에 가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 나라를 방문할 필요성을 검토해보라 이렇게 자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얼마 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만 전쟁을 벌인 나라, 그 나라에서 한국이 안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 외교부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와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여행 권고 주의 수준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네, 한국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동북아시아까지 총괄하는 컷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심한 오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 그렇죠. 5.17 비상계엄으로 5.18 광주 민중항쟁이 벌어졌고요. 광주 학살이 벌어졌고요. 네. 그리고 12.6 이후 계엄 상황에서 12.12 쿠데타가 있었고 10월 유신으로 박정희 종신 집권이 확정되면서 또 그때 계엄과 함께 긴급 조치가 발동되고요. 네, 우리에게 계엄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가 없어요. 사실 미국 국무부의 컷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도 상대해야 하는 미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입니다. 미국에는 여러분 외교부가 없어요. 그냥 국무부라고 합니다. 고위 외교 당국자인데요. 동맹국 정상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오판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내정 간섭으로도 비칠 수가 있을 텐데 자기들 생각할 때. 그런데 과감하게 오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외교적 수사라고 하죠. 외교적 레토릭은 알 듯 모를 듯한 언어로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킵니다. 그만큼 미국의 부정적인 인식, 웬만하면 좀 감추고 누그러뜨리려고 했는데 이 상황은 그 뜻을 감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부정적인 인식이 반드시 표출돼야겠다. 미국의 정부의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빡칠만 해요.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아무런 상의 없이 계엄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게시판 보니까 미국에겐 이미 11월 말에 통보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백악관이 전혀 몰랐고요. 당연히 미국 정부도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쪽팔린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사전에 계엄 선포를 파악했느냐? 컷 캠벨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한국의 외교부, 기획재정부,
심지어 대통령실 내에 한국 정부 측 우리 대화 상대방이, 그러니까 한국 정부 안에 미국 정부를 상대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 계엄 선포에 깊이 놀랐다는 것. 그러니까 외교부, 기획재정부, 대통령실, 한국 정부 내 미국과 대화하는 사람들 모두 계엄 선포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거예요. 커트 캠벨 부장관은 이어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이 나와서 이것이 매우 불법적인 과정임을 분명히 밝힐 그런 준비가 돼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위안과 확신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뭐예요? 계엄을 저지한 한국 국민에게 찬사를 보낸 겁니다. 높은 평가를 한 거예요. 즉 시민이 윤석열 계엄 선포를 저지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더 나아가서 시민이 윤석열 타도 항쟁에 나설 경우 미국이 적극 지지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겁니다. 윤석열에게 제대로 한 방을 먹인 거예요. 이게 커트 캠벨 개인의 입장이냐? 아닙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윤석열의 이런 친위 쿠데타와 관련해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잘 작동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윤석열을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윤석열에 맞서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끝끝내 계엄 해제 결의를 한 한국 국회 그리고 그 국회를 만든 대한민국 국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말만 해도 외교를 아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한 방 먹었다. 미국이 매우 불편한 심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의 깊은 우려를 이야기했다. 미국의 깊은 우려를 이야기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했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응한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깊은 우려를 이야기했다. 미국의 깊은 우려를 이야기했다. 예, 뭐 이 정도 말 가지고 아닙니다. 이 말 정도까지 나왔다면은 윤석열은 미국과는 대화하기 힘든 존재가 됐어요. 자, 이에 앞서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다음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적 회복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이고 한국이 계속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한국의 국민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일어섰고 여기에 저항했고 끝내 바로 잡았다. 이 점을 찬양하는 건데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윤석열이를 전두환 박정희 같은 독재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국의 이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건 사실상 경고의 발언입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정부의 뜻은 윤석열을 믿을 수가 없고 국민이 힘 모아서 내쫓아라. 그럼 우리는 지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숀 사벳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요. 우리는 한국 국민이 이 사건을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헌법에 따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바이든의 뜻 아니냐? 바이든 정부의 뜻 아니냐? 트럼프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기 저 광장에 모여서 매주 집회하는 그 전광훈 신도들. 그들은 막 트럼프가 이 한국의 보수하고 뭔가 통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그 외교 장관으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요. 한국 내부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 듯 하다가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한국에는 역동적 민주주의가 있다. 그들은 입법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입법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전망했는데 입법부를 통해서 지금 이 윤석열 계엄 사태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대통령 탄핵으로 가고 있어요. 입법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미국이 한국민주당의 탄핵에 대해서 지금 지지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예, 이제부터 제가 취재한 내용을 까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분위기입니다. 어디서 누가 얘기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외교 라인에서 포착된
미국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외교 라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완전히 돌아섰다. 윤석열에게 완전히 돌아섰다. 미국 쪽 입장을 정리해서 요약하자면 윤석열이 북한과 전쟁할 의도가 있어 보인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대응도 버거운데 윤석열이 한반도까지 불안하게 내몰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은 제정신이 아니다. 탄핵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말이죠. 이게 트럼프 쪽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원래 사실 미국은 국익에 있어서는 공화당 민주당이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공화당 민주당이 일치된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더욱더 윤석열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 것입니다. 그때까지 윤석열이 건조하에 남아있는다면 말이죠.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 남아있는 게 너무나 마땅치 않은 트럼프는 지금 주한 미군을 위험에 곤경에 빠뜨린 윤석열에 대해서 신뢰할래야 할 수가 없죠. 뭐 지금 13조로 방위비 분담금 매년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26조 내놓으라고 할지도 몰라요. 이제는 더 올라갔어 가격이. 자, 한국 외교 라인에서 포착된 미국 분위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탄핵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윤석열 탄핵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분 뭐 지금 시대가 뭐 어디 동서로 나뉘어서 자유진영, 공산진영으로 갈라져서 세계가 두 패로 갈라진 그런 세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미국이 독재라 하더라도 군벌이라 하더라도 미국과 잘 지내는 그런 남미 국가들 지원해 줬잖아요. 남미 내부에서 민주화를 목청 높였던 그런 사람들은 다 짓밟히고 잡혀가고 사살당하고 그럴 때도 미국은 남미의 독재자를 지지했습니다. 뭐 한국의 독재자도 나중에 이제 박정희는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미국이 개입해서 박정희를 제거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한동안은 또 그래도 월남전 참전도 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했을 때는 한국의 이런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못 본 척했단 말이죠. 근데 그건 그때 얘기고요. 과거 대한민국도 보면은 미국에게 철저히 의존해서 미국이 원치 않는 대통령은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당연히. 다만 미국은요. 한국의 재벌, 한국의 보수 언론, 한국의 기득권 세력, 한국의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익에 있어서는 바이든 마음이 트럼프 마음이다. 바심트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면은 미국이 아마 신호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탄핵 표결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이야 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탄핵을 부결시키겠다 그런 입장인데 지금 윤석열을 옹호하기에는 국내는 물론 나라 밖의 사정이 매우 여의치 않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이 모여있는 국민의힘에서 미국 뜻을 거슬러서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 윤석열을 옹위한다? 보위한다? 죽기로 작정한 짓이지요.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한 말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통보받지 않았다. 우리도 계엄선포를 텔레비전 발표로 알았다. 지금 계엄사령관 박한수도 TV를 보고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한 걸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악관에게도 알리지 않고 한국 국민은 더욱 알리지 않았고 또한 주한미군에게도 전혀 통보하지 않은 채 국회에 부대를 진입시킨 이것은 국회에 부대를 진입시킨 것은 한미 동맹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교관이 한겨레 기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강력한 언사로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동맹국 간의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는 징후로 보인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고위급 소통 채널은 정상 가동을 멈춘 상태라고 하지요. 전 세계에서 윤석열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일 부결되면은 계엄령을 또 시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앞서 김종대 전 의원도 밝혔는데 말이죠. 국회 앞에 모일 우리 동료 시민 외롭게 하지 맙시다. 예, 우리 모두 가득 채워서 그들이 감히 꿈도 못 꾸도록 만듭시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내일 국민 촛불 대행진에 다 참여해 주십시오. 12월 7일 토요일 낮 3시 국회 의사당 앞입니다. 김용민 TV도 당연히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내란죄 윤석열을 퇴진시킬 수 있는 그 역량과 의지를 모읍시다. 민주당이 내일로 표결 날짜를 잡은 이유도 시민들이 보호해 주십사, 보호해 주십사. 이렇게 12월 7일 토요일 낮 3시 국회의사당 앞으로 오시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이 초청에 우리가 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시민 여러분 함께 뜻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